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고 아니고는 중요하지가 않다. 오를 종목이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트리거가 됐고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했다. 20년도 21년도 순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23년부터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는 올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매출 자체도 절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운형 가면 거의 2조 가까이 지분 가치가 될 걸로 되는데 완전한 저PBR이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한일시멘트 아직까지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좀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고련시멘트라든지 한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뭐 아세아시멘트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한번 불어왔었죠. 그래서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DK락이라든지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한국가스공사도 주가 한번 올랐었고, 그래서 석유 유전이라든지 막 이런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여기까지도 좀 미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철강이나 시멘트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멘트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일시멘트는 원래 이제 오를 만한 종목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시멘트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일시멘트는 원래 오를 종목인데 그냥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뭐 해저 어쩌고 뭐 석유 나오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시추 거짓말이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고 아니고는 중요하지가 않다. 오를 종목이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트리거가 됐고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윗꼬리 달고 쫙 빠지고 있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인생주식 코너에서 설명해드렸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무슨 송유관 시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왜 올라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중에서도 뭐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시추공사 때문에 시멘트가 올라간다, 뭐 고려시멘트가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마 테마가 움직이면 무슨 테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멘트라는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려시멘트가 제일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드렸습니다. 좀 리스크가 있고 적자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테마성으로만 접근하는 거 좋지 않다 말 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멘트 찍어볼 만한 건 한일시멘트나 쌍용CN이 뭐 아세아시멘트, 성신양에 굳이 더 보자면 뭐 삼표시멘트 정도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외에는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뭐 시멘트 몇 개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업을 딱히 볼 이유가 없어요. 한일시멘트를 마저 이제 보자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나서 21년도 이후에 이제 22년, 23년도 조정 이후에 횡보를 거쳤습니다. 올해 이제 중순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 120선 위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으로도 점차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1년도에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년도, 21년도 순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22년, 23년 특히 이제 23년부터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20년도, 21년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막 2배, 3배 되는 이익을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게 한일시멘트예요. 근데 주가는 어떤가요? 그때 대비해서 고금리니 뭐냐고 경기 민감주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고 그때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일시멘트는 이미 시멘트 가격에 전가를 시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으니 당연히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출하량이 뭐 줄었다라고 하는데 가격 인상이랑 이제 원가 절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운되고
그로 인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시멘트 가격은 올렸는데 판매가는 올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이익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출 자체도 절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심지어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고요. 지분 가치도 1조 6천억이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내후년 가면 거의 2조 가까이 지분 가치가 될 걸로 되는데 완전한 저PBR이죠. 0.47배, 1.0 이하면 저PBR이라고 하는데 0.47배에 PER은 5배도 되지 않습니다. ROE가 이제 10%대를 육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14%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쭉 작년부터. 근데 주가는 요지부동. 왜 안 갈까요? 이런 이상한 종목들. 야, 가야지 당연한 종목인데 왜 안 갈까?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쏘기 시작합니다. 뭐로 됐건 올려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경기민감주 설명드릴 때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 A라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막상 주가를 올릴 때는 어중간한 B나 C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테마로 만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려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한일시멘트나 뭐 철강주도 뭐 오늘 지금 넥스틸이나 상한가 갖고 뭐 휴스틸 이런 것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테마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 한일시멘트 지금 무슨 송유관 시추? 뭐 실제로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시멘트, 특히 한일시멘트는 원래 올라야 될 종목인데 그냥 트리거를 해준 것 봐, 지금 그 이슈가.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가 되면서 수급이 돌면서 주가가 쫙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꼭 보시라 말씀드렸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 투자해서 호경기에 매도하는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경기민감주, 특히 시멘트. 심지어 실적은 보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따져보더라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 불경기가 영원하겠습니까? 뭐 10년, 20년 가겠습니까? 호경기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호경기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파산한다고 얘기했었던 유럽에 진짜 난리 났었던 그때 당시 그리스, 요즘은 오히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어려운 것도 없고 항상 좋은 것도 없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똑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좀 어려워졌을 때 싸게 시장에 나온 주식을 여러분들이 싸게 사들이시고, 그리고 좋아졌을 때 비싸게 파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송유관 시춘이 뭐니 이런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한일시멘트는 갈 종목이 그냥 갈 때 돼서 그냥 이슈 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그거 명분 삼아 가는 거다. 어차피 가야 되는 종목인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윗꼬리 달아서 큰일 난 거 아니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 윗꼬리라도 달면서 한번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게 건강하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한번 한일시멘트를 언급드렸었는데 이제는 더 강조를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를 종목은 윗꼬리 달았던 거 그 꼬리를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진짜 인생 주식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강조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 채널 방문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재무와 지금 현재 실태 돌아가는 거에 따져서 한일시멘트 투자를 고려하시라 하시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시멘트, 뭐 철강, 조선, 뭐 건설 이런 것들은 나라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기가 좋으면 과하게 떨어지고 경기가 좋으면 과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만년 실적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왜? 불경기라서 과하게 억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주식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불경기라는 이유로 실적을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모아서 호경기가 됐을 때 파는 겁니다. 지금은 불경기인가요? 호경기인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00이면 100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호경기가 됐을 때 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컨센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얘네는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을 올렸어요. 야, 우리가 시멘트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멘트를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100만 원 하던 거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완전히 그렇게 2배 올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고 있던 비용이 50만 원에서 막 80만 원 올랐다고 막 2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다시 비용이 줄었어요.
실제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연탄이라든지 요런 것들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에서. 근데 이제 사실 비용이라는 거는 원자재라는 거는 결국 한번 쇼크가 이러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또 안정화됩니다. 보시면 원자재 가격 21년, 22년도에 인플레이션으로 엄청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다시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곡물도 보세요. 그때보다 올랐다라고 하지만 엄청 올랐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 140불 간다 막 이러던 애가 지금 70불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구리야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수요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유연탄 가격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유가가 떨어지면 실제로 제품 생산 단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산 비용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시멘트 업계는 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올라간 신라면 가격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국밥이 뭐 요새 뭐 5,000원 하던가 8,000원 한다 7,000원 한다 뭐 외식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 이러시잖아요. 그거 다시 떨어질 것 같으세요? 백반 가격 올라간 거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거라. 농산물 가격이 다시 떨어졌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올라간 물가는 관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어지간해서는 안 떨어져요. 한 번 올라간 신라면 가격은, 한 번 올라간 아이스크림, 한 번 올라간 과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멘트 가격 올라갔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죠. 그럼 얘네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시멘트는 뭐 다른 시멘트도 좋지만 특히 제가 한일시멘트를 좀 강조했죠. 주가는 솔직히 한일시멘트가 좀 답답하게 더 못 가요. 제가 쌍용 CNE는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마 재미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쌍용 CNE는 뭐 제외하고 한일시멘트랑 뭐 아세아시멘트, 성신양의 3표 시멘트 정도 있는데 특히 제가 한일시멘트를 강조했죠. 그래서 한일시멘트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투자를 돌입해도 될 것 같고, 소극적으로 담으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윗꼬리도 달았겠다, 공격적인 배팅을 서서히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꼬리를 막 급등했는데 여기서 과감한 배팅은 좀 그래도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격을 되돌림했잖아요. 이 윗꼬리를 분명히 좀 메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감하게 공격적인 배팅을 한일시멘트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증시를 생각해서는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시를 생각하면은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맞는데 한일시멘트 종목으로 봐서는 투자 규모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한일시멘트로 여러분들 어차피 돈 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매수했으면 어디서 샀어도 이미 그 가격 위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미리 여러분들 이미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한일시멘트로 돈 벌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한일시멘트 같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파인엠텍이니 JS코퍼레이션이 이런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